사이다 무비튼. 나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뤘지만 현실은 내가 맡은 반의 교실 붕괴로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다. 아직 병아리 교사인 나는 모든 것이 처음이고 경험이 부족했다. 하지만 처음 맡은 반에 학교에서 유명한 문제아들이 다 모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다. 교실 붕괴의 주범인 아이들은 대여섯 명 정도로 그 아이들의 중심에는 리더격인 시군이 있었다. 다들 선생님 말에 주목! 이제 수업 시작할 거야. 아, 시끄러. 야, 다 나와. 나와서 놀자. 우와, 가자. 다들 앉아. 교실에서 나가면 안 돼. 아이들은 교실 기물을 파손하고 아무 때나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제 겨우 초등학생인 아이들인데 아이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선동을 하는 건 몇 명에 불과했지만 그 몇몇을 무서워하면서 다른 아이들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교실은 점점 지옥으로 변해갔다. 교장 선생님, 저희 반은 신입인 저 혼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를 다른 반으로 배치하시던가 아님 베테랑 선생님을 보조교사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교장 선생님께 여러 번 간곡하게 부탁드렸다. 하지만 교장은 예, 검토해보지요. 라는 말만 반복할 뿐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았다. 처음 담임을 맡게 되었을 때에는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며 세상 푸근한 얼굴로 말했던 건 다 그냥 해본 말이라고 생각하니 앞으로의 일이 더욱 절망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시군 그룹과 시군의 엄마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다. 얘들아, 지금 니들 담임 선생님 말은 들을 필요 없어. 그 선생님은 겨우 삼류대학밖에 못 나온 사람이야. 겨우 그런 대학을 나와서 어떻게 애들을 가르친다고. 아무튼 자격 미달인 사람한테 배워봐야 니들한테 하나 도움될 게 없어. 알았지? 진짜? 그럼 그렇지. 그 선생님 돌대가리일 줄 알았어. 나는 돌대가리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 야, 에이, 너도 그렇지? 나는 잘 모르겠어. A군은 C군 그룹 아이들과 같이 다니고는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하는 편은 아니었다. 성격이 쿨한 타입이라고나 할까? 혼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다. 어쨌든 나는 다 떠나서 C군 엄마가 한 말을 그냥 흘려 넘길 수가 없었다. 삼류대학이라며 무시했지만 고향에 있는 대학을 선택했을 뿐이고 교육학부를 전공한 후 교직원 자격증도 당당하게 취득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내 말을 듣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집에서 부모님께 그런 말을 들어서라고 생각하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 엄마가 나를 매도하고 내 말을 듣지 말라고 뒤에서 아이들을 조종하고 있었다니 말도 안 돼. 시군 엄마들은 교사들의 출신 대학을 알아내고 그걸로 순위를 매기는 이른바 몬스터 페어런트였던 것이다. 나는 이대로 백기를 들고 물러설 수는 없다는 결심으로 학교에 갔다. 하지만 교실에서 아이들과 마주한 순간 나의 결심은 너무나 쉽게 허물어졌다. 내가 교실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교실에서 자, 오늘은 뭘로 저 여자를 골탕 먹일까? 물대포를 쏠까? 그러면 엉엉 울면서 학교 그만두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도 돌대가리 선생한테 안 배워도 되잖아.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구나. 애들은 나를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가 그만두기를 바라는구나. 아침에 일어나 잘해보자 했던 나의 마음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나는 교실로 들어가지 않고 휴게실로 도망쳤다. 도저히 아이들을 볼 수 없었다. 휴게실에는 교장 선생님이 있었다. 교장은 나를 보자마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툭 하면 애들 핑계를 대더니 결국 선생님이 교실에도 못 들어가고 여기로 도망을 오니 애들이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 핑계 대지 말고 본인의 문제를 반성하세요. 아니에요. 정말 애들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시군 어머니가 애들한테 언제까지 그렇게 남탓만 할 거예요? 나는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여기엔 내가 있을 곳이 없어. 나는 눈앞이 어질어질했고 교실에서 학교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아니, 정말 뛰쳐나가려는 순간 교감 선생님이 뛰어왔다. 교장 선생님, 이걸 좀 보세요. 교감 선생님은 손에 들고 온 태블릿으로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는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그건 지금까지 우리 반 교실에서 내가 당했던 실제 상황이 동영상으로 찍혀 인터넷에 돌고 있었다.
그 중에는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시군의 엄마가 아이들 앞에서 나를 욕하던 것도 있었다. 이건 대체 뭡니까?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티즌들이 이미 우리 학교 이름까지 알아낸 상황이라 지금 교무실에 전화가 불이 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장 선생님은 몹시 당황한 얼굴로 휴게실을 빠져나갔다. 대체 누가 이런 동영상을 찍었지? 이건 나하고 반 아이들만 아는 건데. 그때 불현듯 내 머릿속에 한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틀림없이 A군이야. 하지만 설마 진짜 이런 걸... 확신은 할 수 없었지만 A군은 C군이나 다른 주변 아이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다른 아이들처럼 아무렇게나 내 욕을 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저 다른 애들이 말할 때 졸린 듯 하품만 했었다. 동영상이 올라온 경위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교실 붕괴가 SNS에 확산된 이상 교장이나 교육위원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내가 도움을 청할 때마다 무시했던 교장은 손수건으로 연신 식은땀을 훔쳐내며 언론사의 취재 요청에 안절부절 못했고 학부모들의 빗발치는 항의에 쩔쩔매는 모습에 속으로 좀 통쾌하기까지 했다. 교장은 즉시 학교에서 무섭기로 유명한 체육 선생님을 담임으로 교체했고 그 외에 여러 명의 선생님을 보조교사로 배치했다. 유명세답게 체육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엄했고 나를 대할 때와는 달리 아이들도 벌벌 떨면서 말을 잘 들었다. 나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 학교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따라서 사표를 내기로 마음먹었다. 학부모회에서는 문제아가 많은 학급에 왜 하필 신입교사를 임명했는지 학교의 방침에 문제 제기를 했고 나도 학교에 몇 번이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었다고 폭로했다. 내가 담임으로서 소양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았지만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달게 받아들였다. 교장 선생님은 이 일에 책임을 지고 교장직을 물러나게 되었다. 또 이번 교실 붕괴의 주동인물이었던 C군과 C군 엄마는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에 의해 신상이 털렸고 결국 다른 엄마들에게 외면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학교에서뿐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알려지면서 C군은 더 이상 학교에 올 수 없게 되었고 가족 모두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한다. 그 뒤 나는 새로운 학교로 옮기게 되었다. 새로 부임한 학교는 지난번 학교에서의 일이 거짓말로 느껴질 만큼 아이들도 모두 사랑스럽고 내 말도 잘 따라주었다. 학교 분위기도 교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잘 경청해 주었다. 교장이나 학교 분위기가 다른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교사로서 느껴지는 보람이나 자긍심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했다. 지금 있는 학교에서 예전에 교실 붕괴가 있었던 학교나 학급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도 있지만 진짜 힘들었겠다. 몬스터 페어런트한테 잘못 걸리면 진짜 죽음이야. 새로 만난 동료들은 폭풍 위로를 해주었다. 그렇게 5년 정도 지나 나는 우연히 길에서 A군을 만났다. 그때는 그 동영상의 진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그 일에 대해 물어보았다. 저기 너 A군 아니니? 나 누군지 기억하니? 나는 너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네, 기억나요. 그때 약해 빠져서 애들한테 매일 당하기만 하던 선생님이시잖아요. 맞아. 내가 좀 덜 된 선생님이었지. 그때 일 때문에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동영상 말이야. 나는 계속 네가 올렸다고 생각했었어. 혹시 아니라면 미안. 내 말을 듣고 난 A군은 글쎄요. 어쨌든 선생님, 이제는 애들한테 무시당하고 쩔쩔매면 안 돼요. 하더니 자기 가던 길로 다시 가버렸다. 이번에 진실에 대해 듣지 못했지만 A군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아이였고 학원에 가야 한다며 항상 핸드폰을 가지고 등교했었다. 그래, 알았어. 나 꼭 좋은 선생님 될게. 나 포기 안 해. 멀어지는 A군을 향해 큰 소리로 말하자 나만큼 키가 자란 A군이 나를 향해 돌아보며 크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학교에서의 일을 허락 없이 찍어서 동영상을 올린 것은 잘못된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그 동영상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친구도 가족도 옆에 있던 학교 동료나 교장이 아닌 겨우 12살이었던 한 남자아이가 나를 구한 것이다. 동영상을 올린 것이 누군지 밝히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나도 영원히 비밀로 간직할 생각이다.
하지만 그때의 일이나 그 아이에게 받은 도움만큼은 소중한 기억으로 꼭 기억하고 앞으로 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